지금 보면 이게 사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시장 모두 측근이 명태균 씨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는 의혹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 여론조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낸 사실을 후보자가 알았다. 이러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원래 앞서서 언론 보도에 홍 시장 측근인 박모 사장이 차명으로 이제 입금했다. 이런 게 보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측근인 다른 A 씨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대가로 지난 대선 경선 시점부터 지방선거까지 10차례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을 입금했다는 이제 계좌 내역과 진술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A 씨 측은 나는 홍 시장 측근 아니고 이게 홍 시장 아들 친구인 최용희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 계좌로 갚으라고 해서 보낸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왜 글로 갚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안 내고 다른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그걸 보내나요?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명인가 좀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 예를 들어보면 이게 명태균 씨와 관련돼 있는 게 홍 시장님하고 또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인데 두 분들의 진술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나 몰랐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옛날에 후원회장이었지만 후원해주는 사람이었지만 뭐 그거는 내가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뭐 최용희 씨, 뭐 아들 최용희 씨, 뭐 다른 사람 이렇게 거쳐서 갔다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뭐 직접 돈을 받는 바보는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직접 돈을 주는 바보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몇 단계를 거쳐서 이른바 세탁을 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사실인데 근데 저거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두 분의 말씀이 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어긋난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명태균 씨를 대하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뭔 소리냐. 저런 사람들을 내가 알 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뭔가 명태균 씨와 많은 동거래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게 존재해요. 현상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수사가 불가피할 상황도 되긴 하겠으나 정치적으로 봐서는 정치를 오래 한 두 분이기 때문에 아마 꼬리 자르기 편하게 해놨을 수는 있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기까지 안 오게 법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짓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돈의 흐름을 알았냐 몰랐냐 부분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꼬리를 자르면 근데 명태균 씨를 아예 몰랐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아는 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식당에서 몇 번 만났고 어떻게 통화를 했고 통화에 대한 녹취가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은 법적 책임은 없어도 정책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만 했던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육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육성 자체도 자기는 명태균을 혼내고 막 이렇게 나무라면서 했던 그런 입장만 강변을 했는데 그렇게 혼낸 사람한테 부탁을 듣고 그 공천을 주는 그거는 혼내는 거와 좀 아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거짓말의 늪에 빠져 있지 않냐.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내란에 넣은 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더 쉬워질 것 같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이제 언론이 거짓 공작을 체크하지도 않고 퍼나르면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에 불과하다. 이제 김대엽의 병풍 공작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건건이 해명할 필요도 없고 건건마다 사법적으로만 대응한다. 이런 식의 이제 SNS 올리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SNS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면
뭐 댓글에도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홍 시장 주변에 참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사비로 다 대납해주고 이제 돈은 이쪽으로 갚으라 그러면 그쪽으로 갚고 주변에 참 선한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인생을 잘 사셨나 보죠. 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제 요즘에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2번 만났다, 4번 만났다 엇갈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김영선 의원의 소개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집에서 만났던 만남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기억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은 쫓아내는 과정에서 뭐 명태균 씨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오세훈, 김한정, 명태균 3명이서 3자 회동이 있었다고 명시 측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명시 측의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온 적이 없다.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밝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관건은 이제 그러면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왜 3,300만 원을 줬냐는 거죠, 사실은. 받은 적이 없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비용으로 왜 대납을 그러니까 이 내역이 왜 나왔냐는 부분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선거를 많이 해보면 그거를 알려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분명히 캠프에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네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후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드러났으면 그런 후보가 몰랐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3,300만 원이 뭐 선거 전체 금액에 비해서 푼돈 같지만 큰 돈이에요. 그거 나무리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들여다보려고 3,300만 원 주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여론조사를 내가 봤다. 이게 납득이 될까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나 김한정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후원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부인해서 법적 책임은 면탈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나중에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잔칫날에 돼지는 잔칫날에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반응들을 해서 거짓말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그거를 본인의 증거를 통해서 일거에 반격을 할 생각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뭐 거짓말의 어떤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 야당에서는 27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특검법 하겠다라고 통과시키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거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어떻게 보세요? 흐름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특검법이라는 건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합의보다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제3자 특검법이라는 형식은 취했잖아요. 대법원장이 2명을 임명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시기라든가 뭐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릴리즈 한다고 그러나 그 브리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민주당이 정하신 건데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희가 만약에 그 민주당이라도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우리도 많이 열심히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여야가 서로 그 경쟁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걸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야의 자정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뭐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저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아마 우리 당에서 이런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그게 누굴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영남 지역의 의원들은 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이제 거기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막판에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들락날락하면서 실제로 대통령과 여사한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들 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거를 이제 뭐 우리 탄핵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특검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수사 과정에서 이게 뭐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면
저희가 그것을 막 막을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별로 없게 돼서 굉장히 좀 난감하고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 좀 얘기하면 그 국민의힘이 당시에 민주당에 벌어진 경선 과정, 당내 경선에서의 돈봉투 사건 그렇게 집요하게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돈봉투 사건 무죄 나왔거든요. 별건으로 했던 다른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구속돼서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이 명태균 특검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명태균 특검법은 말만 명태균이지 명태균의 황금펄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육성이 나왔어요. 이런 육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특검을 안 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아까 육성에서 들었지만 권선동 윤한홍이라고 표현하죠. 권선동이 나와요. 거기에 윤상현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해충돌로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거부하는 거죠. 본인들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에요. 범인들이 특검 거부하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고 명태균이 저질렀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낱낱이 밝히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정말 명태균이 국민의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잘못한 정치인들은 싹 물갈이하고 보수가 좀 새롭게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서 좀 건전한 정통보수로 다시 오는 거 그런 기회로 여길 수 없나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반론 비슷하지만 반론은 명백한 반론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까 봤듯이 창원지검에서 8명의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연명을 해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검에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이게 뭐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수사 자체가 권력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그렇게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이쪽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를 보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거 모자라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진실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특검을 더 밀어붙여면 그때는 이제 더 할 말이 없겠죠 뭐. 아니, 더 나오면 특검하고 말 것도 없죠. 지금 보면 검찰이 창원지검의 수사에서 대통령 부분만 빼고 서울지검 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이송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뭉개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즉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두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기다리죠? 아니 송영길 전 대표를 계속 예를 들지만 돈봉투 사건 때 무죄 나왔지만 얼마나 털었는지 압니까? 딸 집부터 시작해 주변인들 인턴 비서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었어요. 돈봉투 찾아낸다고. 이정근의 녹취록으로. 그렇게 정도 수사는 해야 되는 게 공정한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안 하니까 결국엔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좀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들 배치 달고 있으면 좀 부끄러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권선동 대표가 얼굴 좋게 하자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건 아니다 싶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 변호인단 입장하고 이제 뭐 입장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하고 증거 조사하고 최종 변론하고 최후 진술까지 뭐 윤 대통령이 직접 구치소에서 최후 진술 작성했다 뭐 이런 40분 분량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최종 변론 방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 윤 정부의 창출을 함께한 사람으로 최종 변론 방청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어떤 내용 담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맥 소장님은? 소 소장님은? 일단은 뭐 특별하게 개가천선하는 입장문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차 변론까지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놨고 부하 탓, 남 탓, 국민 탓으로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헌재에서 기억나는 건 이번에 이런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을 계몽하려고 했다. 계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인원이냐 우원이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다투고 있고 뭘 들을 말 있겠어요. 그냥 저는 정확하게 제 추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했던 그 내용에 한 4, 50분 분량을 맞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선거 부분들도 아주 빼곡히 넣었을 것이고 야당의 어떤 이 정치적인 압박들을 또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한손엔 태극기 한손엔 그 성조기를 든 사람들에게 같이 싸웁시다. 이 부당한 어떤 탄압 이 폭거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겠다. 세대 통합을 이루고 복귀하면은 뭔가 제대로 할 테니까 뭔가 이 나를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싸워달라. 저는 분열하고 내란을 또 끝까지 선동하고 하는 내용이 잠겨 있지 여기에 정말 국민한테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희대의 거짓말의 원고와 그 다음에 희대의 내란을 자백하는 입장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하나는 나 전혀 잘못 없다. 내가 한 행동은 떳떳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국민들을 계몽시킨 거다. 이거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맞서 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부분들인데 세 번째 건 거의 안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느 선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뭐 완전히 그 나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면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었다 나로서는 이렇게 약간 호소하는 쪽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이쪽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정말로 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식의 약간의 읍소도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이거 제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나는 돌아가서 내 잘못에 대해서 이 개헌을 해서 그 물러나겠다. 여기까지 한 1년 이내로 뭐 개헌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지금 보면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안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니까 내 큰 틀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개헌 임기단축 개헌 얘기는 요식적으로 그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붙일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결단을 내렸고 내가 복귀하면 세대 통합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내 힘써서 할 테니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권력의 분산을 요하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개헌도 내가 각오하고 있으니 헌재 소장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정도 이제 한 줄 붙이는 건데 그거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망상이 한 조각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저는 속이 후련한 게 이제 좀 끝나는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지겨운 이 궤변과 거짓말의 이 혼돈 속에서 73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좀 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헌재 결정에 승복을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최후 변론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로 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오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